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운전자 보험 3가지 보장만 준비하면 끝이란 내용으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던 운전자 보험인데 드디어 이제 다루게 됐네요. 총 2편 정도로 나눠서 영상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3대 필수 보장, 3가지 보장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가입 방식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 또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 민식이법 때문에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민식이법 소개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대응하는 방법도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시뮬레이션 하면서 직접 어떻게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직접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하고 차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예전에 간단히 설명은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대인 1, 그리고 대물 2천만 원까지는 자동차를 소유한 분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된다. 남을 위해서 기본적인 보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민사적 책임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민사라는 게 결국은 개개인의 분쟁을 좀 따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얼마나 잘못했고 책임을 따져 묻고, 그래서 과실 비율도 정하고 피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상대방 치료도 하고, 그런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하는 게 자동차 보험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반대로 기본적으로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장이다. 나 때문에 가입하는 거고, 운전자를 위해서 가입하는 거고, 그리고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한다 라는 거죠. 형사라는 게 결국은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걸 처벌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사망하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형사적 책임도 같이 지게 된다는 거예요. 형법상 이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동차 보험 때 자동차 보험에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대인2를 무한으로 가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형사적 책임을 면책해 준다, 그런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사고에서는 아무리 자동차 보험을 종합보험을 이렇게 가입하더라도 안 돼, 이거는 형사적 책임을 지어야 돼 라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사고의 경우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해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비용을 그걸로 커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하냐면, 사고가 났을 때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인데, 크게 한 4가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종합보험 가입하고 대인2를 무한으로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망을 하게 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에요.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을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는 형사처벌이 된다는 거죠. 뺑소니 사고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형사처벌이에요. 합의하거나 안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상해는 조금 다르죠. 상해 정도가 좀 심각한 경우 중상해라고 하는데, 중상해가 났을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형사책임은 면책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4가지 경우에 우리가 형사처벌을 당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징역형을 살 수도 있고 또 벌금을 물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대로 가입을 하시는 거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보험대로 별도로 가입을 해서 이런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망사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죠. 사망했으니까 그건 알고, 뺑소니 사고도 알죠. 그리고 중상해 사고도 상해가 심각한 정도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아는데, 12대 중과실 사고는 뭐냐, 이건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2대 중과실 사고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호위반, 이거 신호등 위반하거나 꼬리 물기 같은 경우 하면 이거 다 신호 위반이에요. 중앙선 침범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유턴 우리가 모르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중앙선 침범입니다.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하게 되면,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것도 중과실이고요.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우리가 실선 차선이면 우리가 함부로 막 끼어들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4가지 정도 한 번도 위반한 적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운전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위반했을 수도 있는 사고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고,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에요. 또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앞에서는 우리가 멈춰서고 신호 잘 보고 좌우 살피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신호등이 있건 없건, 빨간불이건 파란불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면허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 음주 약물 운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보도 침범, 차가 보도로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이런 거 버스 같은 경우에서 승객이 내리기 전에 운전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그런 것들이고, 자동차 화물 고정조치 위반,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차가 움직이지 않게 잘 고정조치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경우 이것도 중과실로 본다.
그런 내용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게 민식이법 때문에 이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미 12대 중과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사고지만 민식이법 실행되면서 가중처벌하겠다. 이제는 여기선 특별히 더 조심해라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식이법을 조금만 더 보면,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 날 시행됐고요. 올해죠. 올해 3월 달.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 카메라, 그리고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그러니까 운전자가 과실이 1%라도 있으면 부주의라고 되는 거예요.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잘못하면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30km 미만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30km가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그걸 쳤을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조심하라는 거고, 과실이 1%라도 있으면 무조건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1년 이상 징역을 살든지 아니면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래서 스쿨존에서는 이렇게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운전자로서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징역을 살아야 될 수도 있고, 벌금도 3천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보강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민식이법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스쿨존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사합의를 해서 감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형받기 위해서 형사합의를 하는 거예요. 형사합의 하려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형사합의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2대 중과실이나 이런 스쿨존에서의 사고 같은 것들을 보험으로 조금이라도 보장받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이 사실 필요한 거고요. 이럴 때 무조건 형사처벌이나 형사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몇 가지 보장을 우리가 특별히 더 준비해야 된다.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볼게요. 그럼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보장이 뭐냐? 형사처벌 받게 될 때 운전자에게 필요한 세 가지 보장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운전자 보험의 핵심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볼게요. 형사합의금. 이걸 우리가 보험에서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대부분 이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돼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망사고, 중상해, 그리고 12대 중과실, 뺑소니, 이런 사고 때 우리가 가해자가 돼버리면 잘못하면 징역형도 살고 벌금도 크게 물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형사합의를 해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로서 피해자 만나서 형사합의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비나 뭐 그런 거는 자동차 보험 통해서 이미 치료비 지급하고 뭐 과실비를 정하고 그런 건 다 자동차 보험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민사합의금인 거고,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다시 만나서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합의를 해야 감형을 받는 거거든요. 그 징역형 살 거를 벌금형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벌금 금액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형사 합의가 됐냐 안 됐냐 따라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는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형사 합의 해야 되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들 같은 경우 징역형 처분을 받게 되면 퇴사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든 벌금으로 감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가 돼버리면 어떻게든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찾아가서 어떻게든 돈을 주고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필요한 거고요. 벌금, 법정에서 벌금 선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선고되는 벌금을 지불해야 되고, 대물 같은 경우는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같은 거를 쳤을 때 특별히 대물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벌금 특약으로 우리가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 대인사고로 우리가 구속되거나 또 뭐 정식 기소돼서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이 나왔을 때 그 실제 비용을 이 특약으로 우리가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요 세 가지만 가입하셔도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필요시에는 다른 상해 특약을 같이 넣어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약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필요보장 금액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적정보장 필요금액은 형사합의금은 1억 원 정도로 맞춰놓는 게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형사합의금이죠. 형사합의금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냐, 뭐 1억 원까지 해야 되냐 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횡단보도에서 일반 사고 났을 때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한 5천만 원 정도 합의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도로에서 그 정도인데 만약에 스쿨존에서 아이를 사망시켰다. 그러면 형사합의금이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 가능한 최고 금액이 1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1억 원까지는 우리가 맞춰놓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벌금은 2천에서 3천, 예전에 뭐 대부분 2천이었고 최근에 3천만 원까지 나오는 것들이 이제 많죠.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벌금 최대 한도가 3천만 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 대부분 가입하시는데 벌금이 최대치로 나올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금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하고 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 가입하시는 것만 한 3천만 원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변호사 선임비도 한 2천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벌금 관련해서는 기사 나온 게 하나 있어서 한번 보시면 최대 벌금 관련한 기사인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험사들이 실제로 벌금 최대 한도까지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2019년 주요 손보사들의 벌금 최대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 비율이 0.05%에 불과했다고 한다. 0.05%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면 100건 중 한 건이고, 그죠? 0.1%면 1000건 중에 한 건. 근데 0.05%면 2000건 중에 한 건이죠. 그러니까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2000건 중에 한 건 정도만 최대 금액, 최대 한도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최대였으면 2천만 원 지급했다. 그렇게 최대 한도로 지급하는 건수가 낮기 때문에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한도가 3천으로 늘었다고 무조건 3천을 맞춰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적당한 금액 가입하고 계시면 그대로 유지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운전자 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가입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운전자 보험 단독으로 가입하는 거죠. 저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보험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죠. 세 번째는 종합보험에 추가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 두 번째 자동차 보험에 추가하는 경우는 이제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이제 보장이 충분한지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억, 3천, 2천 뭐 그 금액만큼은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건 아셔야 돼요. 자동차에 넣는 거예요. 자동차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된 자동차 보험에 넣는 거기 때문에 그 자동차에 다른 사람이 탑승하면 그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만 가입했기 때문에 가입자가 타 차량 운전할 경우에는 보장을 못 받는 거죠. 그 부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동차 따라가는 거다. 자동차 보험에 넣었으면. 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종합보험에 추가하는 경우도 저렴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장이 충분한지는 확인이 필요하시고요. 왜 단독 가입을 추천하냐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부족한 특약들 보완하면서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가족 일배책 같은 경우 운전자 보험 이렇게 특별히 가입하면서 넣으시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상해 특약 같은 게 가입이 안 돼 있었다. 그럴 경우 운전자 보험 가입하면서 상해 관련 특약을 보다 좀 쉽게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변하는 시대적 요구 조건 반영하는 게 용이하다. 그러니까 10년 한 20년 정도로 끊어서 가입을 하는 거죠. 10년 가입하고 새로 가입하고 뭐 20년 가입하고 새로 가입하고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미치기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새로 생기니까 보장 금액을 키워서 가입할 필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했어도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다 1억 원 가입하잖아요. 벌금도 2천에서 3천으로 가입하는 거고. 그런 것들처럼 자꾸 바뀐다 이거는. 근데 이제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 한 번 가입해버리면 우리가 80세, 100세까지 묶어버리잖아요. 이 운전자 특약도 묶여버리니까 또 새로 추가해야 되고 보장을 바꾸기도 쉽지가 않고 뭐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 거죠. 근데 단독 가입하면 그런 문제 없이 그냥 새로 가입하면 되고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요거 조금 반영하는 게 조금 용이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타 차량 운전 시에도 혜택을 받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보험에 묶어버리면 다른 차 운전할 때는 저는 운전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휴 때 가족들끼리 차량 운행할 경우가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에 뭐 하루 특약, 뭐 며칠 특약 넣어가지고 이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자동차 보험 혜택은 받는데, 그렇다고 그 차 운전을 하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형사적 책임, 운전자 보험 혜택은 못 본다 이거죠. 이 자동차 보험에 묶어버리면.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 묶는 것보다는 그냥 운전자 보험을 단독 가입해서 운전자 보험이 가입자, 그러니까 피보험자, 나를 따라다니게끔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단독으로 그냥 가입하는 게 좋겠다. 다이렉트로 그냥 싸게 가입하자, 단독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있는데, 무면허, 그리고 음주, 뺑소니 사고 시에는 운전자 보험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이거 하는데 혜택까지 주면 안 되죠. 그죠? 다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입니다. 형사합의금 우리가 1억 원 가입해도 실제 지급한 게 6천만 원이면 6천만 원 지급하는 거예요. 그죠? 1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손해액을 비례 보상해서 지급합니다. 보험 2개 가입했을 때 2개 회사에서 나눠서 지급하는 거예요. 형사합의금이 실제로 3천만 원 나왔어요. 근데 내가 운전자 보험이 2개 있다. 각각 3천, 3천씩 있다.
그럼 뭐 1,500, 1,500씩 지급하는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실 거고요. 만약에 3,000 가입했어도 실제 형사합의금이 6천만 원이 나왔다. 그럼 양쪽에서 다 3,000 지급해서 합산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 보장을 위해서 운전자 보험은 별도로 가입하는 거다. 자동차 보험 외에 운전자 보험 저렴하게 하나는 꼭 가입하자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세 가지 보장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이게 합의금이죠. 형사합의금이고, 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을 준비를 해놓자. 세 가지가 핵심이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 단독 가입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직접 시뮬레이션 하면서 보험 담화 통해서 잘 가입하는 방법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